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루비셀 기업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11년차 사업가 트리플 다이아몬드 김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감동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저도 뒤에서 되게 뭉글뭉글하게 이 열정이라기보다 초심의 또 마음을 또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리더 양성 아카데미 제1회거든요. 네. 이 시간은 단순히 리더로의 어떤 직함이 아니라 우리가 리더의 직함에 맞는 그 성장의 여정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기술과 또 뭐 지식을 배우는 걸 넘어서서 리더로서의 가져야 될 태도와 철학을 함께 또 세워보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에메랄드님, 다이아몬드님, 제가 그때 승급할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어쨌든 이곳에 있는 리더님들은 스스로 자신이 여기까지 결과를 만들어낸 걸 잊지 마시고 자신에게 박수를 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네트워크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김보혜 트리플 다이아몬드님 1강에서 주신 것처럼 관점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네, 충분히 바꿔주셨어요.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본질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일임을 꼭 인정하시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2강에서 또 이유링 트리플 다이아몬드님께서 꿈에 미쳐라라고 했죠. 네, 미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과 또 앞으로 걸어갈 시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꿈, 원하는 목적지에 멋지게 도달할 거라 생각합니다. 본질은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까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좋은 인격, 품격, 그쵸?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우리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제품을 하나 전달함에 있어서도 제품력은 기업이 제품력을 으뜸으로 만들어줬잖아요. 뿌린다고 그 소비자가 또 뿌린다고 가치를 전달한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누굴 볼까요? 나를 보거든요. 내가 그분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분에게 필요한 인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너무 중요하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장이 모 파트너님들 이런 말씀 하세요. 나 몇 년 차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3년 차다, 5년 차다, 8년 차다. 자, 그걸 다 떠나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느냐는 그 역량의 크기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발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클 수도 있고요. 8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작을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 꿈의 크기가 커져야지만 이 역량 발휘라고 하죠. 실전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 역량의 크기는 네트워크의 성장의 척도예요. 또 네트워크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본질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2강 때, 2교시 때. 우리는 자유를 꿈꾸고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잖아요. 자, 네트워크의 본질은 조직이 있어야 돼요. 자영업은 1인 사업가가 맞거든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은 나만 잘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이상의 고수가 돼야 돼요. 나도 잘해야 되지만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도 나만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직이 있어야지만 네트워크는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직함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은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역량이 있는 리더는 또 그 조직을 만들어내요. 조직이 없다면 제가 트리플 다이아몬드라도 이곳에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본질을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참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왔어요. 근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맺지는 못했습니다. 35살에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저는 처음이에요. 네, 루비셀 사업이 처음입니다. 인생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서툴기도 해요. 그런데 행동했습니다. 경험을 하니까 실수도 하게 되고요. 또 실패라는 것도 경험하게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지금의 이 멋진 건강한 자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1년 사업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세미나에 주제를 주셨기에 정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일까? 조직 육성이라는데 이 조직
사람과의 일단 나와 너의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했을 때 함축해서 한 8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브랜드화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결국 루비셀 기업이 돼야 돼요. 나를 믿고 제품을 쓰고 나를 믿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업가로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성장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루비셀 사업이 너무 재밌어요. 끝이 없어서 네, 제가 비형이고 또 뭔가 추구하고 달성하면 거기서 끝을 보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또 보기 시작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루비셀 사업이 제가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지루하지 않았던 이유는 끊임없이 매 순간 다른 일들로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일들로.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웠단 말이죠.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에메랄드에서의 성장도 있고 다이아몬드 그리고 저 같은 트리플 다이아몬드에도 성장이라는 관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일단 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달성하셨잖아요. 이유야 어찌됐든 스폰서님의 힘으로 파트너의 어떤 힘으로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결과를 낸 사람은 누구라고요? 납니다. 어떤 고난과 순간 어떤 뭐 잘 되고 있는 순간이 아니라 잘 안 되는 순간에 이것을 기억해요. 나는 결과를 내본 사람이라는 것. 지금 직급을 다신 리더님들은 스스로가 결과를 만든 정말 멋진 리더세요. 나를 믿고 그리고 관계 맺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죠. 믿음과 그죠 서로 간에 그 어떤 신뢰, 기대 속에서 합동의 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뢰는 내가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쌓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충직입니다. 군대는 저는 다녀오지 않았지만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마음을 다 바친다고 해요. 오늘 저는 되게 제가 뜨거운 가슴이 되어 있는데 1강, 2강의 두 트리플 다이아몬드님을 뵈면 너무도 뭔가 마음을 다 바친 열정이 느껴졌죠. 그걸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성공은 했습니다. 근데 충직은 거기에 정직해야 돼요. 사람에게 정직해야 되고요. 일에게 정직해야 돼요. 거짓되면 안 돼요. 내가 거짓을 행하는 동안 성공은 이미 내가 미루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는데 성공이 된다? 말이 안 돼요. 내가 뭔가 마음을 다 바쳐서 사람과 일에 정직하십시오. 네 번째는 자존이에요. 우리가 곧 기업이잖아요. 에메랄드 이상이면 이제 대표입니다. 루비셀을 대표하는 분들이세요. 어깨 딱 피셔야 돼요. 기세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존중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 와도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지켜내야 돼요. 그죠? 그런 자존, 힘을 기르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배려입니다. 요즘 제가 배려에 좀 많이 꽂혀 있긴 해요. 최소한은 사업가라면 예의는 있어야 돼요. 예의가 없고 예절이 없으면 우린 상대를 하지 않아요. 사람을 봤으면 인사 정도는 해야 돼요. 최소한은 예의지만 정말 최대는 배려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는 뭐냐면 예의는 지키지 않으면 욕먹어요. 그죠? 버릇없다 소리 들을 수 있죠. 근데 배려는 안 해도 욕먹지는 않아요. 근데 이 배려는 안 해도 되는 걸 더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직이라는 나를 믿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에 관심 있게 바라보는 파트너님들 계시죠? 내가 뭔데 나를 믿어준대요. 그분들에게 예의를 갖추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배려심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배려는 인사를 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 감정을 보는 것, 그 사람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수저 한 번을 놔주는 거, 물 한 번을 한 번 더 떠다 주는 거,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에게 했을 때 상대는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파트너님들은 어떤 느낌이 들게요? 혹은 스폰서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의 있게 행동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해요. 우린 사업가니까. 배려를 있게 행동하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다라기보다 우리가 뭐가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듭니다.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은 들어요. 그런 고수의 배려 있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개방인데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참 많이 생각을 하는 문구입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세미나를 하겠다. 아카데미에 오신 리더님들은 어떤 말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너무 소중한 시간을 오늘 빼고 오셨어요. 이 시간, 이 시발점이 앞으로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잖아요. 열려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미 성공했고 트리플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그 길을 가신 분들이 열정을 다해서 이것이 해답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 중요하죠. 근데 이 개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제는 아랫선이 아니라 어찌 보면 리더의 윗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파트너의 얘기든 무슨 얘기든 듣는 자세가 지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개방이 자칫 리더십에 없어진다면 소유하려고 해요. 내 산하야, 내 거야, 내 팀이야. 세미나도 가려서 듣게 해요. 근데 올바른 리더는 어떤 세미나든지 간에 어떤 리더님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듣게 해주셔야 돼요. 품 안의 자식이 자식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품에서 키울 수 있는 시기는 있지만 자녀가 잘 되는 육성 방법도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곳이 좋더라면 그곳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방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소유하지 말고 공유하는 리더십, 경청하는 리더십, 그리고 엉켜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열게 해서 내 바운드리가 아닌 루빗의 사업의 한계를 깰 수 있는 모든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꼭 지니셔야 돼요. 7번째는 갈망입니다. 리더가 되면 참 일을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일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참 많이 보여요. 근데 일에 또 급은 달라지긴 하겠죠.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는 없어요. 내가 정한 꿈에 도달할 때까지예요. 내가 하겠다고 목적을 정한 그 순간 이루는 그 날까지입니다. 파트너와 나와 스폰서는 언제나 꿈의 크기가 달라요. 파트너가 꿈이 더 클 수도 있고 스폰서가 꿈이 더 작을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될 때까지 끝까지 도전해내는 거. 계속 목이 말라야 돼요. 제가 요즘 참 목이 물을 아까도 2잔씩 마셨는데 말라요. 갈증이 계속 나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하는 내가 되고 조직이 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단 것 같아요. 모 파트너님이 스피치를 할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구리가 되어도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망각하는 동물이기도 해요. 잊고 살아야 돼요. 괴로운 것도 잊어야 돼요. 그죠? 잊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운 리더라면, 배우고 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온 시작점에 도움을 준 사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많은 것들이 있죠. 제품도 있죠. 기업도 있죠. 그리고 가깝게는 스폰서님도 있습니다. 그 감사함이 계속된다면 한 번은 정상에 찍는 걸 우리는 목적으로 가지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성장,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 감사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저도 온 게 아니거든요.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행동 속에 실수도 거듭하면서 누군가의 피드백 속에 이곳까지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감사의 긍정 메시지까지 해서 멋진 조직 육성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박수 한번. 네, 다시 밀어치겠습니다. 처음은 일은 나잖아요. 성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많은 리더님들을 많은 리더님들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리더님들을 봤는데 그 사람의 태도가 곧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더라고요. 내가 꿈이 크면요. 꿈이 큰 만큼 사업을 하는 태도는 달라져요. 예를 들어 직급을 도전해요. 근데 스폰서님이 가자 하신 분은 끌려오긴 해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권유나 강요도 될 수 있겠죠. 끌림도 될 수 있겠죠. 그게 언제까지 돼야 되는데요.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에메랄드 이사님이라면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가자고 해서 왔기는 왔어. 해보자고 해서 왔기는 왔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 되게요? 그 사람이 좋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싫어지면 모든 걸 안 해요. 왜요? 내 인생인데. 내가 시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지금부터 다져야 돼요. 이 작은 내 마음 안의 씨앗이 곧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사업을 정말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보이는 게 달라져요. 내가 정말 한번 멋진 삶을 꿈꾸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한번 해보라니까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은 사람은 그 태도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배움에는 끝이 없죠. 이 태도도요. 늘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배우려고 하는 리더님들이 계세요. 오십니까? 와야 됩니까? 전화 한 통 없어도 언제나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꿈이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어떤 태도로 내 마음을 잡고 가야 될지 그 시간의 중심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여기까지 왔던 시간에 모든 가정은 저 포함 뒤에 선배 사업자님들도 다 겪었어요. 일단 맷집이 있어야 돼요. 멘탈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내 마음의 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근데 참 나약해요, 사람은. 이 말이 흔들리고 저 말이 흔들립니다.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끌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꿈을 설정하세요. 제가 많은 것들이 무너져도 왜 계속 걸어왔냐면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맷집이 생겼어요. 어떤 순간이라도 맷집 뭐예요? 두들겨 맞아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이 꿈은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이루는 과정에서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 일을 잊고 어제 되지 않았던 일, 어제 실수했던 일, 그걸 잊고 구두를 신고 신발끈을 묶고 나가는 그거는 내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설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꿈이 나중엔 더 커져 있다. 꿈을 꾸는 순간부터 우리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이 태도는요,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 반드시 그 본질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보고 배워야죠. 배우라가 아니에요. 보고 배우셔야 돼요. 배우는 구간 너무 많죠. 손만 까딱까딱 하는 요즘엔 음원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그죠? 그런 간접 경험도 너무 좋지만 나는 행동파거든요. 한번 행동해보고 그 다음에 문이 열려요. 아, 행동했더니 요게 안 되네? 행동했더니 저게 안 되네? 근데 요즘 리더님들은 생각은 너무도 저보다 특출난데 행동을 안 해요. 마치 행동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거 들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 제가 유튜브에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니요. 보고 배우는 그 심장이 끝까지 성장해요. 우리가 음원으로 듣는 거 간접 경험도 성장이긴 하지만 내가 직접 여기 와서 이 공간에서 이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곧 성장입니다.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가의 인격을 갖추셔야 돼요. 결국 내가 사업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업가 인격을 갖추려면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저는 성공의 10가지 습관 혹시 아십니까? 그 강의를 사업 시작하고 참 수천 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걸 내 사업에 적용하는지 아닌지는 몰랐어요. 했다 말았다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어떻게 완벽하게 스타트가 되고 꾸준히 할 수 있겠어요. 그 꾸준히 하기 전까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했다 말았다의 모습이 있어줘야 돼요. 전초의 증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꾸준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했다 말았다도 없는데 어떻게 꾸준히 묵묵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행동도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빠르게 내 꿈을 이룰 수 있느냐가 있는 거예요. 길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네, 옳은 길과 나쁜 길은 없어요. 좋은 길과 나쁜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만큼은 빠른 길과 느린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길 선택하고 싶으세요? 빨랐으면 좋겠잖아요. 네, 빠른 길이 있어요. 그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행동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그 모든 거의 본질은 습관입니다. 오늘의 내 행동이 결국 꿈을 이루고 있는 건지 꿈을 미루고 있는 건지 다 알아요. 내가 오늘 게으른데 어떻게 꿈을 이뤄요? 내가 오늘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해보거나 경영을 공부해보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이미 성공한 사람의 루틴을 따라잡아야 됩니다. 오늘의 행동이 결정적으로 결과가 나려면 10가지 행동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10가지 습관을 온전히 익히고 사업을 해나가고 내 파트너가 10가지 습관을 온전히 익히고 해나간다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가지 습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건강해야죠. 체력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몸이 무너지면 돈도 다 싫고 다 싫어요. 이게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몸 하나가 정말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 몸 하나에 건강한 정신 에너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꿈꾼다 해도 내가 없는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책 읽고 음원 들으셔야 되죠. 그죠? 네, 간접적인 지식도 쌓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보고 배워야 돼요. 이런 시스템, 저런 시스템, 우리는 베스킨라빈스 3원이 아니에요. 골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결국 탄수화물도 부족할 수 있어요. 골라 먹는 습관이 아니라 어떤 세미나도 개방적인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으니까요. 그죠? 다섯 번째는 이 진짜의 가치의 제품을 먼저 애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심으로 전달해야 돼요. 진심으로 전달할 때 비로소 사람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정성껏 전달해야 돼요. 제품을, 가치를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섯 번째를 하면 결국 내가 매일매일 뭐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제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6번째로 넘어가죠. 여섯 번째는 내가 배웠으니까 왜 배워요? 자랑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보여주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show the plan, show the plan, people 하셔야 돼요. 자랑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가치 전달이죠. 그죠? 그렇게 자랑의 문을 열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가 생깁니까? 소비자든 파트너든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이 생겨요. 그러면 일곱 번째는 관리하셔야 되죠. 그렇게 생긴 부분들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매일 해가시면 돼요. 자랑 관리, 고객 관리, 그리고 여덟 번째, 이 관리가 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오늘 한 행동이 잘 되어가고 있는 방향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그래서 피드백 스폰서와 합니다. 나 오늘 이렇게까지 했는데 괜찮습니까? 라는 조언도 듣고 수정도 하셔야죠. 그리고 아홉 번째, 언제나 신뢰입니다. 나를 또 한 번 믿고 파트너, 스폰서, 고객, 신뢰를 쌓아가는 일들을 해나가는 이 10가지 습관이 내가 매일 한다면 처음에는 루틴이 되겠죠. 안 하던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쏟칩니다. 근데 이 행동만이 빠르게 속도를 내고 빠른 길로 간댔어요. 여러분들이 빠른 길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매일 체크하세요. 저는 기록하는 기적을 압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내가 그걸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그걸 하고 있는데 사업이 안 된다. 그걸 하고 있는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근데 이 말을 11년째 했는데 손가락 10개가 존재하고 있죠? 성공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업가 인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뢰 쌓는 나와 타인의 관계죠. 조직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매 순간 성장하면 사람이 따르거나 따라쟁이로 오거나 끌리거나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서 골든타임은 존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파트너를 육성하는 시점이 이미 사업을 어느 정도 이거였구나. 이 첫 단추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세미나가 다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단추를 파트너에게 먼저 끼워줘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첫 단추라는 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파트너와 보상 풀면 안 돼요, 지금.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마음먹은 그분에게 나를 알려줘야 돼요. 나 어떤 사람인지. 나를 믿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합동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 이걸 놓치고 이제 돈 벌겠다라고 돈을 풀어줘요. 자, 이 파트너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는 순간 떠납니다. 한마디로 의리를 다지는 시작부터 3개월이 너무도 중요하더라. 나와 파트너의 관계식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걸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시작 단계에서는 내가 사업하고 있는 진짜 모습과 당신을 위하는 마음이야.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야를 정말 많이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남습니다. 그쵸? 그리고 파트너와의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이 모든 사업의 10년, 20년을 떠나서 이 3개월이 너무도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 파트너 육성하면서 제가 느꼈고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5년을 해온 파트너는 저하고 불화가 없어요. 그냥 온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객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된 순간부터 3개월이에요. 내가 고객을 만들고
1년 지나서 그분을 관리하면 그분이 기분 좋을까요? 내나 당신도 똑같네. 팔아보니 이제 안 오고 1년쯤 되니 재구매하려고 오셨군요. 신뢰를 잃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 시간에 타임이 중요하더라고요. 타이밍. 내가 고객이 되고 이 고객과 3개월의 관리가 들어가요. 시작부터. 그러면 이분은 진수 씨는 다르네. 다른 분들은 팔고 안 오더니 이분은 팔았는데 왜 오지? 그 안에 많은 가치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고 하는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사업 시작할 때 고객이든 파트너든 반드시 중요한 메시지로 저는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에메랄드 때는. 힘이 아직은 없을 때입니다. 근데 힘을 만들 때예요. 진짜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내 소득을 만드는데 내가 모든 걸 사업을 익혀야지 진정 비로소 나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잘 모르는데 소득은 창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의 내 소득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의 사업을 다 익혔는지, 내가 누군가가 없어도 이걸 해낼 수 있는지, 그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진짜일 것이라는 거예요. 소수 사람들이 그러죠. 처음에는 돈이 좀 되더니 나중엔 안 되네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자신의 진짜의 것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누군가의 도움만 받잖아요. 그런데 조직이라는 거는 나와 같은 파트너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아직은 약하지만 파트너는 나보다는 더 약하거든요. 결국 내가 진짜의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도 스스로 진짜의 것을 만들 때 비로소 진짜의 나의 보상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쵸? 네, 능력 키우셔야 돼요. 능력을 정리해봤어요.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은요, 전달의 능력, 안내 능력, 인지의 능력, 협력의 능력, 공감의 능력, 태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팀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되고 나를 믿고 천군만마가 돼야 돼요. 결국 리더님들은 트리플 다이아몬드 되셔야죠. 블루 다이아몬드 되실 거죠? 네. 그러면 되실 분만 한번 박수를 또 한번 쳐볼까요? 안 치시는 분은 안 되실 거예요? 네, 저도 칠 거예요. 네. 팀이란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은 절대 팀이 될 수 없더라고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팀이 될 수 없더라고요. 너무 똑똑해서 혼자 다 하려고 해요. 힘을 합치려고 안 해요. 힘을 합치는 순간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요. 상대는 1화를 하는데 나는 9화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 이렇게 뭉치지를 못해요. 사람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정말 내가 지금 너무 똑똑하다 하시는 분 네트워크 비즈니스 안 해도 돼요.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완벽한데요? 근데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 완벽해 보이나요? 좀 한번 긴장도 좀 풀어보고, 그죠? 저 완벽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파트너님과 스폰서님, 이 관계가 저를 완벽한 팀으로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한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 팀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오실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더해주고 채워주고 보태줍니다. 맞죠? 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전문 지식 말로 보완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래요. 한마디로 제가 리더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너무 책임감 있잖아요. 저 엄마 자리도 잘 못하거든요. 제가 새아이 엄마예요. 방목 상태로 키우고 있어요. 근데 엄마라는 이름만으로 엄마의 리더 자리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들과 협업합니다. 제가 똑똑하다고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훨씬 잘 굴러가요. 한마디로 나는 리더인데 다 완벽해야 돼 라는 걸 깨야 돼요. 저는 파트너들께 얘기합니다. 리더는요, 단 한 가지만 남들보다 1% 더 잘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강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강의를 너무 잘하면 내가 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어주면 돼요. 그쵸? 어떤 분은 가치 전달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 전달을 또 하게끔 해주면 돼요. 한마디로 내가 남들보다 하나는 더 뛰어난 강점이 있어요. 신이 하나는 더 재능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개발해서 하나만 더 남들보다 뛰어나면 돼요. 도, 레, 미, 타 각자의 이런 소리들이 결국 하모니를 내요. 내가 잘하는 강의가 도야. 파트너도 강의를 너무 잘해야 되는데 도 하면 하모니가 됩니까? 결국 팀워크는 하나의 소리에 하모니를 만들어야 돼요.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보완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멋진 팀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멋지죠? 네.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저는 꼭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달의 능력에 1개월, 2개월, 3개월부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전달은 나를 전달해야죠. 제품을 쓰건 사업을 한다건 기본적으로 상대는 무의식으로 뭐가 있냐면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제품 써서 얼굴이 달라집니다. 주름이 개선됩니다. 그럼 이 제품을 믿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전달한 사람이 별론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은 전달이 안 돼요. 그쵸? 나를 믿게끔 하고 내가 열정을 다해서 사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품 가치를 전달하면 믿는 마음으로부터 전달됩니다. 자, 그럼 1개월은 이런 제품을 전달받은 사람들에게 전 제품의 가치를 알려주셔야죠.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평생 나와 함께할 조직입니다. 그쵸? 1개월이에요. 나의 가치를 얘기해주고 나와 신뢰를 쌓으면서 당신이 들어간 제품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아까 1강에서 좋은 얘기 했죠. 단순히 화장품인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인지 어떤 가치인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루비셀 기업의 가치, 흔들릴 수 있겠죠. 따라쟁이 기업이 많잖아요. 비슷한 바이알이 많거든요. 이제 내가 접하면 다 루비셀 같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랄라 뭐 있고, 맞죠? 랄라 또 뭐 있죠? 셀셀 또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기업이 어떤 기업에서 우리의 제품의 가치가 됐는지 그 가치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저보다 더 뛰어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하고 있는, 쓰고 있는, 또 해야 될 사업은 네트워크 사업일 가치를 알려줘야 돼요. 자영업이 아닙니다. 직장인이 아니에요. 지금 일생일대 한 번도 벌어보지 않는 소득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어떤 네트워크냐? 이 네트워크의 진짜 본질을 얘기해 주셔야 그분이 혼란스럽지 않게 성장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파트너에게 알아가는 시기를 충분히 한 달 동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를 알아가고, 당신이 쓴 제품을 알아가고, 기업을 알아가고,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알아가는 시기. 나머지 2달째 그 사람이 알아가고 나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시스템에 한번 들어오니까 사업을 하고 싶고 나도 저 사람 좀 되고 싶다는 약간 몽골몽골한 마음이 들어요. 자, 2번째 시기는요, 설정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들을 전부 리셋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에 갇혀 있거든요. 생각한 것만 생각하거든요. 경험했던 것만 경험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게 두려워요. 이때 해낼 수 있는 건 꿈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당신의 루비셀을 화장품으로만 쓸 건가요? 화장품은, 루비셀은 돈만 있으면 평생 쓸 수 있어요. 네,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원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요? 당신 지금 원하는 직업은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평생 누릴 이 소득은 준비되어 있었나요? 이 모든 것들의 점검 시기에 그분이 리셋하고 다시 내가 쓰고 있는 본질의 가치를 같이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리셋해야 돼요. 이 시기에 때 파트너님들이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 머리가 어지럽대요. 왜 그러냐면 뇌가 바뀌기 때문에 어지럼증 증상이 와요. 혹시 앞으로 파트너가 어지러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하는 건 좋은 증상이다. 리셋되는 과정이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3개월 때는 이제 함께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랬죠, 아까 서두에. 우리가 성공하는 행동은 습관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습관이 주인이 되어 있고요. 불행하게도 실패한 사람들은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사람과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파트너도 성공의 10개를 매일 체킹해서 간다면 성장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함께 루틴을 만들어가는 시기, 이 3개월이 너무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2번째 능력입니다. 안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러고 싶어요. 이제 에메랄드도 왔고 다이아몬드 됐으니 파트너가 나를 좀 따라줬으면 좋겠고 인정했으면 좋겠고 존중했으면 좋겠는 거죠. 저도 그런 시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도 받고 나는 너무 모질은 일이던 것 같은 거예요. 파트너가 안 따르면 내가 부족한가? 파트너에게 뭔가 전달했는데 그분이 그걸 행동 안 하면 내가 좀 그런가? 자꾸 자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내가 초창기 때는 10년을 한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10년 된 사업가처럼 내를 대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파트너들이. 근데 갑자기는 없습니다.
시간 안에 저절로 산하는 존중과 존경을 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진리입니다. 시간은 필요해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나는 지금 그럼 무슨 시기에 능력을 갖춰야 되냐? 안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잘 걸어온 이유는 스폰서님이 저를 잘 안내했기 때문이죠. 어떤 세미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골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뼈밖에 안 남아요. 어떤 사람은 지방밖에 안 남아요. 모든 것들을 다 섭취할 수 있게 나도 파트너도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리더 양성 아카데미 회사가 주최한 세미나는 빠짐없이 정말 아이 3명 데리고 저는 1박 2일 워크숍 왔거든요. 친정엄마가 막내 없고 그렇게 왔어요. 핑계가 없어요. 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으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어떤 순간에 때문에가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 모든 세미나에 나와 파트너를 안내해야 돼요. 내가 보고 듣고 모든 걸 느낀 그거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정이 있고 막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나의 파트너도 함께 있죠. 심장 뛰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심장 내만 뛰어. 그러면 결국 내 발만 아파요. 내가 심장 뛴 만큼 내 파트너도 심장 뛰게 만드셔야 돼요. 같이 뛰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안내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잘 오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체크 중요합니다. 안내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세요 했는데 안 왔어. 체크 안 하신 거예요. 왔어야 되는 거예요. 안 왔다. 그럼 한 번 더 체크하면서 나의 심장과 파트너의 심장을 같이 뜨겁게 만드는 게 답입니다. 그 다음은 인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가 요즘 좀 많이 꽂히긴 하는데요. 저는 저 자신을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메타인지가 안 돼요. 나를 아는 인지 능력. 나는 그냥 마냥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어쩌면 나는 나의 이미지를 환상에 가질 수도 있어요. 나는 배려가 많고 나는 헌신하고 나는 좋아.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인지 능력이 혹시 있는지. 제가 우스갯소리로 충청도 사람인데 행동을 느린 줄 몰랐거든요. 저 진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의도 되게 빨라졌어요. 말이 느리다 하니 이제 빠르게 해야 된다는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 파트너님이 영상을 찍었는데 내가 슬로우 모션 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별명이 나무 늘보요? 네. 나는 정말 그 얘기할 때 무슨 소리야. 나 얼마나 빠리빠리한데 생각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그게 나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이나 우리를 인지한 능력이 참 적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시기에는요, 파트너도 이제 활동을 할 거고 나는 많은 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파트너가 활동하는 이 과정이 녹록진 않겠죠. 파트너도 자존이 떨어져 있어요. 이때 파트너에게 당신이 해온 성장한 길을 잘 체크해 주세요. 1년 정도 지난 파트너가 저에게 물어요. 전 왜 아직까지 멀었을까요? 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미 사기가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본 이 파트너는 1년 전보다 지금 너무도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것도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파트너의 성장을 인지하고 파트너에 그걸 인지시켜야 돼요. 당신 이만큼 잘해왔어요. 이것도 안 됐는데 지금 너무도 잘하고 오히려 저보다 월등히 잘하고 있어요. 라는 자존을 세워주면서 그런데 미미한 거는 저도 있고 리더님도 있으니 이 미미한 것을 조금 보완해 가자. 이것만 조금 더 하면 탑이다. 이런 얘기로 내가 파트너의 성장을 인지해야 돼요. 아이들이 책처럼 안 크대요. 지금 조금 우스갯소리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제가 육아를 책으로 했어요.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언니 오빠가 결혼을 안 했어요. 제가 먼저 까져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웃으셔야 되는데 29살에 아빠가 되게 보수적이었는데 나도 나이가 차고 언니 오빠도 나이가 차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순서대로 결혼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29이 되니까 이제 순서 없대요, 집에. 그래서 저는 육아를 누군가의 경험으로 보지도 않고 제가 덜컥 애를 놓은 겁니다. 책으로 이제 이 아이는 잘 크더라고요. 근데 셋째는 목 드는 시기가 일주일 만에 들어요. 네, 셋째를 낳았는데 얘는 일주일 만에 들어. 살아 본능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책에는 엄마란 단어를 먼저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첫째는 엄마란 단어를 했어요. 근데 셋째는 뭘 먼저 할게요? 아니에요. 이걸 맞추면 지가 앰플 한 병을 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생존이라고 했잖아. 아까 생존. 그 비슷한데요.
두 분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해요. 무슨 단어를 했냐면 셋째가 말을 못하니까 아이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끼리 맛있는 걸 매일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을 텄는데 나도 이러는 거예요. 살고 싶어. 제가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근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엄마 소리보다 나도 이렇게 얘가 무슨 소리를 하지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책처럼이 아니더라고요. 파트너가 이렇게 컸다고 해서 두 번째 파트너가 똑같이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파트너는 먼저 뛸 수도 있고 어떤 파트너는 먼저 말할 수 있듯이 성장하는 시기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밀접하게 파트너의 성장 시기를 체크해야 돼요. 나도 하는 파트너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밀접한 소통과 디테일함으로 성장함을, 속도를 체크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트너가요, 나에게 내가 너무 좋아서 사업한대요. 그것도 좋아요. 나한테 이끌려왔대요.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당신이 당신 사업이고 당신이 이 사업을 하면 당신 꿈과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는 파트너가 파트너 스스로가 사업임을 뭘 해야 된다고요? 네, 결국 네트워크의 핵심은 셀프 리더의 성장입니다. 나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3개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협력입니다. 제가 팁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임이 됐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죠? 뭉쳐야 하모니가 된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여 도움을 주는 게 협력이랍니다. 이게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큰 힘인지 제가 10년 만에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된 거, 10년 됐는데 트리플 다이아몬드에 할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볼게요. 3년 정도 하면 직장 생활이 인정받나요? 뭐가 돼 있나요? 5년 정도 하면 자영업이 뭐가 돼 있어요? 근데 사업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3년 만에 뭐가 돼야 된대요.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파트너님들 저한테 몇 년 차에 몇 년 차인데 아직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내가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안 돼 있어라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안 돼 있는 게. 왜 네트워크 비즈니스만은 3년 만에 뭐가 돼도 돼 있어야 됩니까? 시간이라는 게 너무도 필요한 사업인데 자영업을 해도 5년 했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5년 했다고 해서 임원이 되지 않아요. 뒤에 계신 임직원분들, 임원분들은 몇십 년의 시간으로 저 자리에 계시는 거지 단 한 번에 성을 쌓을 수가 없는데 왜 네트워크 사업만이 시간을 자꾸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5년 했는데 이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저는 속으로 당연한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10년쯤 됐는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뭐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박수 치셔야 되는데요. 10년밖에 안 했어요. 제가 자영업 15년 해도 지금 거기서 소득 오는 게 없습니다. 제가 10년을 했는데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던 건 이 협력의 능력이에요. 네,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거예요. 뭉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뭉치면 사는 겁니다. 나와 파트너가 공동의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향해 갈 것인지 같은 생각, 같은 꿈, 같은 길, 같은 방향성이 있어야 이 협력이 발휘되면서 나와 파트너가 함께 승승장구, 상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위치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배우면 돼요. 그죠? 해보면 됩니다. 명확한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 설정 어렵습니다. 내일 임혜정 사장님께서 목표 설정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건데 꼭 들어주십시오. 명확한 게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명확하게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표는 언제나 흐릿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함에 꽂혀야 되고요. 섬세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의 흐름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1년 뒤에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 2년 뒤에 이런 게 나올 거야. 보이지 않는 길을 가려니 나도 막막하지만 나와 함께할 파트너님들은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거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게 1년이 되면 이 그림이 될 겁니다. 우리 파이팅 합시다. 힘 냅시다.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결과를 낸 사무들이 너무 많아요. 함께 해줬기 때문에. 명확성을 가지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단기도 좋습니다. 6개월의 그림도 좋습니다.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힘을 길러야지만 더 큰 성장, 성공을 할 수 있다. 공감 필요하죠. 결국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 사람과 나의 마음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매너리즘 빠져 있는데 나만 열정이 나서 미팅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쵸? 상태를 알아야 돼요. 결국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사태 파악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눈치 좀 있게 컸지 않아요? 뭘 좀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뭘 좀 하면 될 것 같고 요 눈치 진짜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제가. 결국에 상대의 마음을 다 공감해서 경청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들어주셔야 돼요. 소통 한번 해주세요. 미팅 한번 해주세요 했을 때 왜 그렇게 해주세요 하냐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요. 좋은 상황은 미팅 필요 없어요. 그냥 냅다 사업하면 돼요. 근데 내 마음 상태나 파트너님 마음 상태가 좋지 않으니 소통을 해달라고 해요. 그쵸?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파트너는 좋지 않은 상황이 뭐예요? 의욕이 뚝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자존이 뚝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옳은 말을 하면 옳은 말이라서 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옳은 말인데 나한테 한다는 건 내가 지금 그 행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경청하면서 역지사지 자세로 함께 해야 돼요. 한마디로 파트너와 앞으로 많은 소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야 돼요. 그 사람 마음 상태를 알아주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게 목적이면 말만 하면 돼요. 하지만 공감해서 함께 걸어갈 거라면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걸어가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멈춰있는 그 순간에서 같이 걸어가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옳은 말은 언제나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맞아요. 왜? 내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럴 때 옳은 말보다는 헤아려주는 능력으로 정말 산하육성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태도의 능력입니다. 결국 내가 본이 돼야 돼요. 내가 하지 않는데 자꾸 파트너님 보고 해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도 그쵸? 일을 가장 많이 아는 내가 안 하는데 일을 아직 모르는 리더님들이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할 수 있게 거울이 돼야 돼요. 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보기, 결국 충직이 돼야 돼요. 내가 충실히 몸만 바쳐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대충이에요. 그리고 더 싫어하는 단어는 생략하는 사람들. 위아래 믿고 생략하고 네트워크 비즈니스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아래에서 다 해주겠지. 나 없어도 되겠지. 나는 돈만 벌면 되겠지. 그분들의 꿈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여기 리더 양성 아카데미 오신 분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 큰 리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충직하게 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파트너가 해요. 네, 내가 일어서면 파트너 누워 있어요. 내가 걸어야 그제서야 일어나요. 내가 뛰면 그제서야 걸어요. 내가 하지 않는데 누가 합니까? 내 사업이잖아요. 내가 누리려고 이 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쵸? 파트너는 내 포인트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파트너도 꿈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파트너와 함께 나와 파트너의 꿈을 그려나가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가 일과 사람을 우습게 보잖아요. 네트워크 비즈니스 좀 우습게 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일과 사람도 나를 우습게 대합니다. 그거는 인간보예요. 내가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품격과 인격을 갖추신 분들이라서 정말 더 멋지게 성장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비전이 돼야 되죠. 갈망해야 돼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해내고 목마르고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사업가입니다. 관리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관리자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해요. 안정만 추구해요. 관리만 해요. 더 도전하는 거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험한 걸 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관리자가 아니라 멋진 사업가입니다. 매 순간 도전하세요. 완벽하지 않죠? 시작이 어떻게 완벽해요? 하지만 시작을 하는 매 순간 어떤 것도 시작을 해내는 그런 본으로 갈망하고 비전이 되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파트너는 따라합니다. 처음에는 따라쟁이해요. 내 모습이 좋아 보여서 따라해야지. 따라해볼까? 저를 처음 보고 뭐 어떻게 존경합니까? 아니잖아요. 좋아 보이니까 따라쟁이 하게끔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이런 리더가 스스로 나를 좀 존중하고 정말 해내는 리더구나. 우리 스폰서 정말 되는, 우리 조직 정말 되는 거구나 하면 그냥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파트너가 내가 없어도 셀프로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죠. 네. 13주년 때 제가 또 그린 다이아몬드를 가고 싶어서
그린 원피스 드레스를 좀 입었거든요. 처음에는 에메랄드를 간다 했을 때 드레스 입는 여자가 한번 되어봐라. 스폰서님 그렇게 딱 말했어요. 드레스? 돌잔치에 3번은 입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위한 드레스잖아요. 아이들을 위해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근데 저도 욕망이 있더라고요. 김진수로도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드레스 한번 입는 여자가 되라는데 심장이 쿵쿵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친 듯이 드레스를 입는 여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누군가로부터 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스스로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물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이 곧 내가 만들어갈 길이고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줘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서야 돼요. 내 인생과 내 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많은 리더는 절대 존중받지 못합니다.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 때문에, 나는 신랑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그럼 성공 못해요. 때문에는 결국 미루는 거거든요. 결코 핑계가 많은 리더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격 때문에, 상경 때문에. 우리에게 시기가 있었나요? 결혼식에 결혼한 거 저 아닌데요? 아이가 먼저 생겼거든요? 시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 성격, 상하, 이것 때문에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불구하고 나는 변화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삶을 변화시키겠다. 이 문구로 마인드를 새겨갔으면 좋겠고요. 상상해야 돼요. 아까 미래를 좀 그릴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겠죠. 뭔가 먼 발치를 그려줘야 돼요. 불안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내 조직은 언제나 평온해야 돼요. 즐겁고 재밌어야 돼요. 어차피 일은 힘들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더 힘들어. 눈치 주니까 더 힘들어. 그게 아니라 이곳은 당신 편이야. 여기는 안정적이야. 편안한 리더십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무의식까지 반드시 된다는, 반드시 해낸다는 그 의식으로 가시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 마인드를 살아야 돼요.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실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웁니다. 성장은 좋은 것만 해서는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 매 순간 실수해보고 실패해보고 많은 걸 부딪히니까 성장되더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끊임없이 투자하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결국 리더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역할이에요. 에메랄드다운 역할을 해내야 돼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다운 역할을 하셔야 돼요. 더블 다이아몬드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역할을 하다 보면 팀 플레이는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나는 지금 어떤 위치의 역할을 해야 될까를 잘 파악해서 파트너와 함께 도모하셔야 됩니다. 눈치라는 게 음원을 듣고 왔는데 눈치는 한국 사람만이 가진 예술적인 어떤 그 아트예요. 이건 외국 사람들은 몰라요. 뭐냐면 옛날에는 이 눈치를 영어로 센스라고 했는데 센스 그 이상이에요. 센스는 나를 발휘하는 거예요. 센스 있게 옷 입고 센스 있게 말하는 건 난데 눈치는 전체가 파악돼야 돼요. 그쵸? 이 공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트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진짜 눈치예요.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결국에는.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새아이 엄마가 사는 집이 아니에요. 눈치 있게 옷을 입고 와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언제나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눈치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우리는 어른을 넘어서 사업가이기 때문에 눈치 있게 사업하셔야 됩니다. 리더의 이런 태도들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조직의 운명을 만들어 갈 겁니다. 꿈을 미루지 마세요. 꿈을 매 순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나만 알아요. CCTV를 켜면 내 행동이 달라지고 CCTV를 끄면 본질의 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난 알죠.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꿈을 미루고 있는 거죠. 몇 년 차가 중요하지 않아요. 5년 동안 방바닥에 있는 리더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5년 동안 방바닥에 있었으니까 꿈을 미루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어 가시면서 오늘의 행동에 그 답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정상에 만나길 저도 응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게요. 세답족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세답족백은요, 상종의 옷을 종이 발 뒤꿈치로 열심히 빨았더니 종의 발 뒤꿈치가 하얘졌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뜻인데 결국 남을 도왔더니 내가 너무도 선한 영향력으로 이익을 취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의 본질이 아닌가. 우리의 사업은 결국 남을 도와야 돼요. 근데 남을 도우는데 이게 헌신 기여가 아니라 결국 누가 좋다고요? 내가 좋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매 순간 파트너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강의하는 거, 뭐 커피 타는 거, 웃는 거, 미소 짓는 거, 기분 내가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기분 난 것처럼 행동하는 거,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 해봤더니 누가 좋더라고요? 내가 좋더라는 거예요. 남은 내 미소 속에 행복도 느끼고. 그래서 그런 멋진 리더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감사하고 1박 2일 여러분들의 성장에 뜨겁게 응원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